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F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원의 이름을 일단은 단원명을 여러분 먼저 좀 주의 깊게 봅시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그쵸? 자,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 단원에서도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학교 때 여러분 2차 함수도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고등학교에 와서도 역시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원명을 잘 보면은 이 2차 방정식과 함수에서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쵸?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또 배울 때는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도 그러면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 얘네들이 융합이 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2차 방정식의 내용을 모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앞부분의 내용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좀 내서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단원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이 봐서 알아요. 그쵸?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곡선 모양의 그래프가 되죠. 혹은 뭐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되지? 그렇죠. 여기 지금 식을 보면은 y는 a의 괄호 열고 x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최고창의 개수인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a가 양수인 경우 즉 아래로 볼록한 경우들을 많이 살펴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그래프 기본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제 평행이동한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평행이동이 우리 나중에 또 한 번 더 공부를 할 거예요. 뒷부분에서. 그런데 뭐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요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은 우리가 y는 ax 제곱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어디냐면은 0,0 원점이 되죠.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곳.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 꼭지점이 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꼭지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 그때 좌표가 바로 m,n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2차 함수 y는 a의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의 그래프를 보면은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 y축으론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 꼭지점은 m,n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또 축의 방정식. 요거는 x는 m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에 뭐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꼭지점과 대칭축을 찾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2차 함수식은 사실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풀려져 있는 이런 식을 많이 보게 돼요. 그쵸? 자,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좀 해주면 좋죠. 그래서 지금 밑에서도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거를 y는 a의 x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n 꼴로 변형해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거 이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꼭지점을 좌표해가지고 밑에 뭐 이렇게 괄호 쳐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쌤 생각은 이거를 외우기보다는 여러분이 완전 제곱식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굳이 복잡한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쵸? 자, 대신에 여러분 이
축의 방정식 정도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완전 제곱식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그 식의 개수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거 축의 방정식으로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쌤이 근의 공식 이야기하면서 이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근의 공식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안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했고 얘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남는 게 뭐만 남아요? 그쵸? 2a분의 마이너스 b 그게 바로 일단은 기본 축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보세요. 벌써 함수 이야기하면서부터 슬슬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는 방정식과 그 다음에 함수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또 조금 넘어가서 이차함수 y는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개수의 부호 결정해서 여러분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보고 그 개수들을 찾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하면은 a가 양수이고 위로 볼록하면은 a는 음수이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즉 축이 양수 쪽에 있으면 ab 두 개 곱한 게 음수이고 그 다음에 축이 y축의 왼쪽 음수 쪽에 있으면 ab 두 개 곱한 게 양수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축이 양수다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0보다 크면은 우리가 요 식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2a분의 b는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나눠놨잖아요. a, b 상수 2는 크게 부호가 중요하지 않고 a, b를 나눠놨는데 음수다 이 말은 두 개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 이런 말이니까는 얘를 우리가 a, b의 곱은 음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학에서 두 개 곱해서 음수다 이 말이 뭐였지?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이었죠. 그쵸? 자, 그와 같은 개념으로 만약에 이 축이 음수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거의 값이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쵸? 축의 방정식이.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써보면은 2a분의 b가 양수다 이 말이니까는 두 개를 나눴는데 양수잖아. 그럼 둘 다 뭐 부호가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ab의 곱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어떻게 그 축의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부호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 어떤 거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다 곱했을 때 양수다 이렇게 보면 두 개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이거는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x축 위쪽에 있으면 c가 0보다 크고 y절편이 x축 아래쪽에 있으면 c가 0보다 작다. 자,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x에다가 0을 대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함수식이 위에 보시면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잖아. x에 0을 넣으면 a, b 다 죽어버리죠. 그게 c만 남아. 그래서 y절편이 y는 c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그래프를 보고 y절편이 양수 쪽에 있으면 c가 양수고 음수 쪽에 있으면 c가 음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예로 해가지고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해주면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a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대칭축은 y축보다 왼쪽에 있다. 그치? 즉 지금 여기 책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다. 이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는 b도 양수여야 마이너스 2a분의 b는 음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y절편을 보니까 y절편이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x축보다 위에 놓여져 있다. 그치? 그래서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c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부호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은 뭐
그래프를 보고 이런 부호를 찾는 거 이런 것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지 틀렸는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알겠지? 이해를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어떤 해석을. 그쵸? 자, 그럼 1번에 보시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느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실근과 같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좀 잘 봅시다. 지금 선생님 여기 네모 치는 거. 자, 뭐냐면은 이런 생각인 거야. 우리가 지금 2차 함수가 뭐와 만나고 있어요? x축과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근데 x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곳이지? x축은 y가 0인 곳이잖아요. y가 0인 곳. 즉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그 y 자리에 0을 넣어준 거야.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결국에 방정식을 푸는 거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알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한 단계 더 이야기한 것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a가 양수인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걸 보자는 거지, 그치? 자, 아래로 볼록할 때 판별식 d가 양수가 되면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 두 개다. 근데 아까 위에서 그 근이 두 개다라고 하는 거는 2차 함수 입장에서는 x축과 만나는 좌표, 그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다? 두 개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d가 0이다. 요 말은 뭔 소리지? 우리 중근을 가진다. 그럼 근이 하나다 이 말이니까는 2차 함수의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뭐 다른 말로는 뭐 x축에 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뭐였어요? 근이 없는 경우지. 근이 없으면 x축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x축과 만나지를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의 개수를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뭐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게 되는 뭐 어떤 상황을 골라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판별식까지는 잘 써요. 근데 판별식에서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개념을 갖다 쓸 때가 있어요.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뭐가 됩니까? 만나는 점이 두 개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2차 함수가 하여튼 x축과 만나니까는 뭐 아래쪽으로 x축 아래쪽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그래프의 모양이랑 판별식의 부호를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판별식의 부호는 단순히 뭐 근의 개수만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 그래프가 x축보다 뭐 위에 떠 있는지 뭐 아래쪽에 꺼져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좀 넘겨봅시다. 이게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이제 세 번째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뭐 좀 어려운 식은 잠깐만 두고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자고. 지금 보시면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치? 자, 이럴 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직선이 지금 2차 함수와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직선처럼 만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과 2차 함수가 뭐 만나는 데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은 서로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고 두고 풀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같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 찾기 위해서 이제 같다라고 두고 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푸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식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과 그 다음에 직선식 y는 mx 플러스 n이 서로 같다 이렇게 두고 걔를 직선을 뭐 2차 함수 쪽으로 혹은 2차 함수를 직선 쪽으로 이항을 시켜줘도 돼요. 그래서 식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책에도 요 똑같은 이런 식을 써놨어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 이게 결국에는 다시 뭐가 돼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라는 말은 직선과 곡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사실 이 말이 되는 거고 근이 하나면은 접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근이 없으면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옮겨 놓은 식에서 다시 판별식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이게 접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혹은 만나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은 두 개의 함수 사실 지금 쌤이 여기 오른쪽에 식을 쓴 거 보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거 2차 함수였고 mx 더하기 n 직선식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어떻게 했어요? 이항을 한 거지. 그러면 사실 2차 함수식에서 1차 함수식을 어떻게 한 거야? 뺀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뺐을 때 생기는 새로운 요 2차 함수식을 새로운 함수로 혹은 새로운 방정식으로 다시 여러분이 얘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방정식으로 얘를 이해했을 때 얘는 0이 된다. 그러면 이게 다시 보면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꼭 2차 함수, 직선, 뭐 2차 방정식 이것뿐만 아니라 더 고차의 어떤 방정식을 풀 때도 있을 거고요. 이제 단원이 뭐 넘어가고 학년이 넘어갔을 때 어떤 함수를 뺀 거 혹은 더한 거, 뭐 또 곱하고 나누고 한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로운 함수로 보고 거기에서 어떤 여러분이 배웠던 뭐 법칙들이던가 원리들을 적용을 하거나 혹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거나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는 이런 함수를 따로따로 떼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사고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쪽으로 넘겨서 새로운 2차 함수로 보고 걔의 근이 몇 개가 있는지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2차 함수라고 하는 거 일단은 아래로 볼록하거나 혹은 위로 볼록하거나 지금 보시면은 A가 양수냐 혹은 A가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한 애는 당연히 최소가 있고 위로 볼록한 애는 최대가 있을 거고 아래로 볼록한 애는 최대값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애는 최소값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말이 없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최대가 생길지 최소가 생길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은데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 아래 보시면은 x의 범위를 이렇게 결정지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2차 함수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야. 그럼 일부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 이제 x의 범위를 a에서 b까지로 이렇게 잡아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a, b의 위치, 알파, 베타의 위치에 따라서도 이 값이 달라질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알파와 베타 사이에 그 대칭축이 끼이면은 최대와 최소가 그 대칭축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그 바깥 부분에 이제 알파, 베타 경계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최대, 최소를 여러분이 결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릴 줄 아는 게 일단은 제일 좋겠어요. 그래야 언제 최대가 될지 언제 최소가 될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여러분이 꼭지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 값에 따라서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이런 거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쌤이 이야기했던 뭐 완전 제곱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대칭축이
그 주어진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줄 때. 자,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이 얘도 그래프 그려서 그러면은 알파, 베타 양 끝값 중에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지금 책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뭐 이런 조건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조건일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케이스를 외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이 좀 필요하고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지금 주어진 x값의 범위가 대칭축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서 언제 최대가 될지 언제 최소가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방금 배웠던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0쪽에 3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2차 함수 y는 a의 x 플러스 b의 제곱의 그래프로 알맞은 모양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 잘 보시면은 y는 ax 플러스 b, 그럼 직선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직선이 감소하는 모양인 거를 보이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요 값이 뭐가 되겠어요? a가 음수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 y절편 b는 어떻게 되지? 양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차함수 y는 a의 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a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돼야 되겠다. 그쵸? 그럼 위로 볼록한 모양이 돼야 되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1번이나 2번 혹은 3번까지만 우리가 답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후보가 되겠죠. 그쵸? 4번, 5번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건 a가 양수일 때 나타나는 모양이잖아. 그래서 4, 5번은 탈락.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잘 생각을 해보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b, 0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y 좌표가 0이 돼야 되니까 3번도 탈락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는 양수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b는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꼭지점이 음수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좀 쉬운 문제다, 그치? 그래서 약간 뭐 난이도가 더 있으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주고 그 2차 함수에 있는 개수의 부호를 찾아서 다시 새로운 2차 함수의 모양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기본이 되는 문제지만은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될 게 우리가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또 꼭지점의 위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38번 풀어봤고, 자, 하나 넘겨서 91쪽에 4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은 두 2차 함수를 그래프를 줬어요.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fx 빼기 gx는 0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금 2차 함수 식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지는 않았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대체적으로 뭐냐면 구체적인 식으로 두고 푸는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뭐다? 그래프를 좀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fx 빼기 gx는 0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fx랑 gx랑 같다. 이렇게 gx를 이항을 해주면은 주어진 식이 fx는 gx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거는 우리 뭐를 뜻하는 거야?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아라 이런 말인 거잖아. 그럼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x가 얼마 마이너스 6일 때 하고 x가 얼마 2일 때 요때 만나는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x가 마이너스 6일 때 하고 x가 얼마 2일 때다 이 말인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모든 해의 합은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뭐 정답은 쉽게 찾았습니다만은 지금 주어진 식 fx 빼기 gx는 0이다를 어떻게 fx는 gx 두 개 서로 만나는 걸로 해석을 하고 그의 x 좌표를 찾아서 더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43번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그쪽에 바로 밑에 45번 문제 한번 볼게요. 45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식을 보니까 하나는 y는 x-k의 전체 제곱이고 하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D라고 하는 점은 지금 y는 x-k의 제곱의 꼭지점이고 거기에서 이제 y축과 나란하게 아래로 그었을 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와 만나는 점을 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사각형의 모습은 잘 생각을 해보면 AB와 CD가 평행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다리꼴의 모양이 됩니다. 사다리꼴. 자, 그럼 사다리꼴의 모양을 우리가 이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 AB의 길이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CD의 길이 찾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되는 여기 OD의 길이 요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선 AB의 길이를 찾기 위해선 얘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Y절편이 필요하겠네. 그치? 그러면은 첫 번째 식 y는 x-k 제곱 여기에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y절편이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에 깔려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요 2차 함수식에 x에 0을 넣어주면은 y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여러분이 y절편 k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AB의 길이라고 하는 애를 k의 제곱 빼기 2해서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또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D의 x좌표가 뭐지? D의 x좌표가 K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K가 C의 x좌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C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K, 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CD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될 거고 우리 그래프에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C는 음수겠다. 그치? Y좌표가. 그래서 이걸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한 모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D의 길이, 요거 높이가 되는 OD의 길이는 생각을 해보면 얘는 D의 x좌표인 그냥 K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이 필요한 요소들을 다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넓이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뭐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게 AB 더하기 CD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K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다. 이렇게 되겠고 거기에 높이 K를 곱한 게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줘요. 계산을 해주면은 K가 2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계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그치? 그리고 K는 양수여야 돼요. 알겠죠? 계산을 해보면 음수근 하나하고 양수근 하나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양수인 걸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요 문제도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좌표를 좀 적당히 잘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2차 함수식에 적당한 숫자 대입해서 얼마인지 계산해내는 그 정도밖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45번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넘겨서 93쪽에 한번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에 보면 그림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의 마이너스 2는 F4는 0인 요런 2차 함수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게 방정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fx라고 하는 애의 근이 그러니까 fx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랑 4가 된다 이 말이야. 즉, 자, 요걸 좀 식으로 다시 써볼게요. 말로 fx는 0의 근이 x는 마이너스 2 또는 얼마? 4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이 f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 이 안에 x 자리에 뭐 마이너스 2나 4가 들어오면 0이 된다 이 말이잖아. 자,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f의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지난번에 문제 비슷한 거 풀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쵸? 지금 이 괄호 안에 들어오는 2x 마이너스 1이 어쨌든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면 f 입장에서는 뭐 마이너스 2나 4가 들어오는 걸로 느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x는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고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x-1이 얼마? 또 4가 되는 이런 상황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x는 2분의 5다. 이렇게 해서 지금 f의 2x-1은 0의 두 근을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x자리에 지금 요런 값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2가 들어오게 되면은 2x 빼기 1이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는 것이고, 그럼 f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나 4가 들어왔으니까 결과가 0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또 다른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 1이다 이런 조건을 주고 있잖아. 그 다음에 근이 마이너스 2, 4니까는 우리 fx라고 하는 식을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f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그럼 x 대신에 2x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2x 플러스 1 거기에 2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0을 만족시키는 x를 찾아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얼마? 2분의 5다.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직접 만들어서 그 x자리 2x-1을 대입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사실 여기 5-2번 같은 경우는 쌤이 두 번째로 풀어준 요게 여러분 입장에선 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주어진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쌤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방식을 여러분이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뭐 더 복잡한 경우에도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52번도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한 장 넘겨서 94쪽에 6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식을 보니까는 y는 마이너스의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 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두 개 곱한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시면은 만나는 한 점의 x좌표가 3 플러스 2루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직선하고 곡선이 만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은 직선 ax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일단 두고 풀겠죠. 자, 이거를 한쪽으로 넘길 거예요. 뭐 식을 뭐 왼쪽의 걸 오른쪽으로 넘기든지 오른쪽을 왼쪽으로 넘기든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넘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쌤은 2차식을 오른쪽으로 좀 넘긴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의 x 더하기 b 빼기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a가 유리수죠. 근데 a 빼기 4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요거 유리수 돼요. 그 다음에 b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b 빼기 3도 유리수고,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1 이것도 유리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뭐가 되는 거야? 모두 유리수가 되죠. 자, 이게 이 문제 풀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방정식을 풀 거란 말이야. 근데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유리수이면서 한 근이 뭐가 되죠? 한 근이 3 플러스 2루트 2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앞에서 쌤이 이야기했었던 그거 있었잖아. 우리 앞단원에서 봤던 거. 유리수면서 한 근이 무리수 근이야. 그럼 반드시 켤레근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켤레근 3-2루트 2도 한 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3 플러스 2루트 2와 3-2루트 2 이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여러분이 사실 푸는 거야. 자,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잖아. 근데 얘가 우리 두 근 더해보면 6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런 거 찾아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b-3이 되는데 이거 두 개 곱해보면 얼마예요? 1이잖아. 그치? 자, 그러므로 b는 얼마다? 4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지. 그래서 a와 b의 곱은 마이너스 8이다 해서 1번이 되겠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내용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쌤이 이야기합니다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들고 와서 문제 풀 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자,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97쪽에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2차 함수 fx가 지금 보시면은 막 A가 들어있는 이런 약간 복잡해 보이는 2차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에는 m도 들어있고 n도 들어있는 이런 모르는 문자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그래프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항상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 말은 접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우선은 만난다고 했으니까 먼저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는 직선식 4mx-n이다. 이렇게 같다고 두고, 그래서 직선을 왼쪽으로 좀 넘겨서 식을 정리해 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2m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n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문제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뜻이 뭐예요? 판별식 d가 그러니까는 0이다. 근이 하나다 이 말이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그럼 얘의 판별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d는 b의 제곱 4배의 a-2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n, 요게 0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양변에 4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나면은 요게 a의 제곱 마이너스 4am 더하기 4m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n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의 제곱은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날라가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은 위에 보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거 맨 처음에 우리 배웠었던 거 뭐지? a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a의 제곱은 어차피 날라가니까는 a의 제곱은 날리고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식을 a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a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4m의 제곱 마이너스 n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a 값에 관계없이니까는 지금 주어진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일단 요 놈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m의 제곱 마이너스 n, 얘도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m이 우선은 뭐가 된다? 1이 되면 되겠고, m이 1이 되면은 n은 얼마다? 4가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m 더하기 n은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뭐냐면은 모르는 문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뭐 미지수로 둬야 될 문자가 a도 그렇고 mn 이렇게 되는데, 우선 직선과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는 걔를 한쪽으로 넘겨서 새로운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라. 그게 지금 쌤이 여기 빨간색 형광펜으로 긋는 요 부분이죠. 그쵸? 자, 그래서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근이 하나다. 중근이다. 판별식 d가 0이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써봤더니 조금 복잡한 모양이었는데, 문제의 맨 처음에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 말은 a에 관한 항등식으로 생각해라 이 말이니까 a에 관해서 묶어서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m과 n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볼 때 우선은 2차식이라면은 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판별식 이런 것들 꼭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에 관하여 뭐 이런 말이 있으면은 이제 또 항등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문제로 한번 골라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자, 85번 문제입니다. 자, 8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뭐 그래프가 y는 x의 제곱, 기본적으로 y는 x의 제곱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여기에 보시는 이 평행이동된 y는 fx의 꼭지점의 좌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꼭지점의 좌표는
n,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옳은 거를 골라봐라. 일단 기억. 함수 fx의 최소값은 3이다. 이거 당연하죠. 그쵸? 왜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3이잖아. 그래서 기억 요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그 다음에 니은 n은 3일 때 방정식 fx는 1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움직여간 y는 fx에서 n이 3이다 그랬으니까 니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점 n,3이 3,3이 된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fx는 10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fx는 10이다를 이렇게 봐야 돼요. y는 fx하고 y는 10. 요거의 교점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y가 10이라고 하는 게 지금 y는 fx라고 하는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 3이잖아. 그럼 걔보다는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쌤이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요. 요 빨간색 선이 y는 10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만나는 점이 이렇게 양 끝에 두 개가 있다고. 이 두 개의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요 값은 지금 여기 아래로 쌤이 요 점선 쭉 수선의 발을 내려서 뭐 여기를 알파, 그 다음에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2차 함수가 잘 보시면은 대칭이잖아요.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x는 3이라고 하는 요 직선에 대해서 지금 n이 3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칭축이 x는 얼마야? 3이 되는 거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는 얼마만큼 뺀 거고 베타는 얼마만큼 더한 거지. 그 얼마만큼이 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길이를 쌤이 k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알파라고 하는 거는 3-k야. 알파는 3-k고 베타는 3 플러스 k잖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k 사라지고 뭐만 남지? 6이 남죠. 그래서 요건 또 뭐가 되겠어요? 맞는 말이다. 합은 6이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귿 한번 봅시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 빼기 2분의 3n-4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다고 두고 판별식을 좀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요 y는 fx라고 하는 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y는 x의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n,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자, fx는 x 빼기 n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좀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밑으로 조금 내려서 풀이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본다. 그러면 x-n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은 x-2분의 3n-4다. 이렇게 두고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기자. 자,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의 x 더하기 n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n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요 식에서 판별식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판별식을 써보면은 판별식이 2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n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n 플러스 1은 자, 요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n이 자연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은 항상 0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요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직선과 이 이차함수식은 서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계산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는 디귿 말고는 없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도 2차 함수의 대칭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면 두 근의 합이 얼마? 6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좀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는 너무 쉽잖아. 그치? 2차 함수의 최소값은
3이다. 왜? 원래 0,0 그 꼭지점이 0이고 그 최소값이 0이었던 애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최소값은 3이 되는 게 맞겠죠. 그쵸?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알아봤고 85번 문제 이렇게 풀이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해서 가번 조건을 봤더니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랑 4고 2차 함수는 x가 5랑 8 사이에서 최대값 80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여기 가번에서 좀 봐야 되는 게 근이 마이너스 2와 4니까 대칭축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칭축은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중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x는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2차 함수 fx가 그러니까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4였으니까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라요. 그래서 a의 x 플러스 2의 x 빼기 4다 이렇게 되는 애를 a의 x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9a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게 식이 이렇게 됐냐면은 지금 여기 2차식 요거를 어떻게 한 거야? 전개를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9a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쵸? 자, 그러면은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이게 a가 양수인 경우에는 또 위로 볼록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래로 볼록할 때 이 x의 이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대칭축이 x는 1 이렇게 되니까는 지금 우리 주어진 5에서 8 사이의 범위는 대략 여기 어디인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경우도 보시면은 이 대칭축이 x는 1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래프가 이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 a가 양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x는 8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쵸? 최대값 그래서 쌤이 라지 m이라고 할게요. 라지 m 요거 계산을 해보면 8을 집어넣어 주면은 40a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얼마다? 80이다 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 2. 그럼 양수이면서 a는 2. 잘 만족을 한다. 그치? 자, 근데 두 번째 경우 만약에 a가 음수이면은 x가 얼마? 5일 때 최대값 라지 m이 될 거야. 그러면 요거 5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주면 7a는 80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a가 얼마? 7분의 80이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음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얼마?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주어진 함수식 fx가 뭐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 fx는 2배의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8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f의 뭐를 구하라? 마이너스 5를 구해라. 그럼 마이너스 5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요 값이 54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5의 값은 54다. 자, 이 문제는 구체적인 함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대체로 이 함수가 도대체 뭐가 되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값, a의 값까지 좀 찾아내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5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97번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9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놓여져 있으면서 주어진 이 이상하게 생긴 이거 원래 그냥 전개하면 4차식입니다. 그치? 근데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똑같은 모양이 좀 반복되지 않습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반복이 되잖아.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될 때는 우리 치환을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쌤은 라지 x로 이렇게 좀 치환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치환을 하면 항상 이 치환한 A의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범위를 생각을 해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x의 값의 범위, 작은 x의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준 거야. 그러면 작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있을 때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완전 제곱식으로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고, 요거 이차함수 그래프 여러분 생각해준 꼭지점이 2, 마이너스 2가 되고 아래로 볼록한 그런 이차함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x가 2, y는 마이너스 2 요거를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y절편은 2가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y절편이 이렇게 해놓고 대략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이차함수 모양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런 이차함수에서 여러분이 x의 범위, 작은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3을 표시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은 여러분이 요쯤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기에 3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은 어디? 쌤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요만큼 그려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그 범위가 바로 뭐예요? 라지 x의 범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라지 x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은 최대값은 스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을 해줘 보면은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스몰 x가 2일 때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지 x의 범위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7보다 작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이 y는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이게 다시 라지 x의 범위를 잡아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야? 결국엔 또 2차 함수고, 2차 함수가 요 범위에 있을 때 어떻게 최소값이 얼마가 되냐 이런 거 찾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은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얼마? x가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6으로 최소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라지 x가 얼마? 7이 될 때 최대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6, 최대값은 얼마? 3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하라. 24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2차 함수를 두 번 살펴보는 거예요. 한 번은 치환을 함으로 해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범위 안으로 만들어서 다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복합적인 문제고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어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하나 넘어와서 101쪽에 10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P가 직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위를 움직이고 있다. 그쵸? 자, 움직일 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최소값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는 별게 아닌 게 이 지금 주어진 요 식을 y는으로 좀 고쳐볼게요. y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점 P가 요 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 이 말은 요런 관계식 y와 x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y 대신에 여기에 y의 제곱 안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주어진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보면은 10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9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얼마?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2차식으로 보고 완전 제곱식 고쳐서 계산해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10으로 이렇게 묶이고 x 빼기 10분의 9의 전체 제곱 플러스 10분의 9다. 요건 이제 순전히 계산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얼마다? 10분의 9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 101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 스타일들이 대체로 다 이래요. XY 관계식을 주고 그걸 대입을 해서 다시 2차식으로 보고 걔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는 그런 해석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101번도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쭉 넘겨서 106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선생님 중간에 좀 응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걔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식만 잘 세우면 돼. 근데 사실 식 세우는 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그쵸? 하지만은 여러분 연습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남겨봤습니다. 꼭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는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쌤이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106쪽에 1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차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y는 kx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OA 대 OB의 길이 비율이 2대 1이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 y축. 자, 일단 이렇게 보고 지금 요게 y는 2-x의 제곱 앞에 x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니까 음수다. 그치? 위로 볼록하면서 그 다음 y절편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y절편 요게 얼마? 2가 되고 이 꼭지점이 그래서 0,2인 요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kx라고 했는데 이때 k가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직선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직선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A, 그 다음에 이쪽을 B다. 이렇게 한번 둬봅시다. 그래서 이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래요. OA 대 OB. 그럼 원점 5가 여기 있으니까는 OA의 길이를 뭐 2K다. 이렇게 하면은 OB의 길이는 K다. 이런 식으로 좀 둘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A의 X 좌표를 좀 잠깐 볼게요. 우리가 요거를 쌤 알파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 B의 X 좌표를 쌤이 베타 이렇게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런 직각삼각형을 좀 두 개를 생각을 해볼게. 쌤이 지금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는 직각삼각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오른쪽에 1사분면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보면 얘네가 닮은 도형이 되고 그 다음에 닮은 비는 2대 1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알파의 절대값 대 베타의 절대값의 비율은 2대 1이 될 것이다. 이런 거 우리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알파가 뭐가 되지? 음수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베타가 알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죠. 당연한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베타는 알파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알파와 베타가 어쨌든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두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거를 방정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2-x의 제곱은 kx다. 자, 이렇게 좀 둘게요. 자,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2베타였으니까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요게 얼마가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k다. 자, 그러므로 베타는 뭐다? k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예요. 자, 근데 요거는 알파가 또 마이너스 2베타니까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베타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베타는 아무래도 양수일 때니까 베타는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베타가 1이면은 k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k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정답이 되고 지금 주어져 있는 이런 모양은 근의 어떤 비율을 사실 주고 있는 거야. 뭐냐면은 OA, OB의 요 길이가 2대 1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저 좌표의 입장에서 좌표의 절대값의 비율이 얼마? 2대 1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양수 음수의 개념으로 조금 부호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알파와 베타가 다음과 같은 알파는 마이너스 2베타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이 되고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 요게 두 개가 만난다 해서 2차 방정식의 개념으로 들어와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k가 마지막에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127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108쪽에 1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k의 값이 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놓여져 있으면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라고 하는 애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1, b1. 자, 이때 또 y는 2x 플러스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c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개의 삼각형 AC, A1과 그 다음에 BC, B1의 넓이의 합이 2분의 3일 때 k의 값을 좀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선 여러분이 여기에서 두 교점 A, B의 정보를 좀 알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난다. 이걸 좀 이용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자, 그래서 요거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다음처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은 2x 플러스 k다. 이런 식으로 좀 두고요.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때 A의 X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 알파다 이렇게 한번 둬보고 그 다음에 B의 X 좌표를 우리가 베타라고 이렇게 두면은 이게 바로 두 근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k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좀 내려서 삼각형 ACA1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곱하기 A1C 요거 밑변의 길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높이 A1A 요거를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자, 그럼 A1C라고 하는 거는 C의 X좌표에서 A1의 X좌표를 빼면 되겠죠. 자, 근데 C의 X좌표라고 하는 게 이 Y는 2x-k라고 하는 요 직선의 뭐가 되겠어요? X절편이 될 거 아니야. 그럼 X절편은 Y에 0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1의 X좌표는 우리가 아까 알파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빼기 알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X가 알파일 때 그걸 직선의 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대신에 이제 이게 음수가 되니까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k다. 이렇게 해줘야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일단은 삼각형 ACA1의 넓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정리해주면은 알파 플러스 2분의 k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똑같이 삼각형 BCB1의 요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B1C의 길이 곱하기 B1의 B다. 자, 얘도 2분의 1 곱하기 그럼 얘는 베타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높이 2베타 플러스 k다. 그럼 얘도 정리해 보면은 베타 플러스 2분의 k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파 플러스 2분의 k의 전체 제곱 더하기 베타 플러스 2분의 k의 전체 제곱이 되고 요게 얼마?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좀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해서 좀 정리를 해줘요. 자, 그럼 양변에 뭐 2 곱하고 뭐 전개를 좀 해주는데 1을 곱하고 요게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2k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순전히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식을 전개하고 한쪽으로 넘겨준 거야. 자,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였습니까? 요게 마이너스 2였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서 요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9는 0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k의 값을 우리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은
4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k의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놓여져 있어야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근이 두 개 나오지만 그 중에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거를 여러분 골라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는 얼마? 4고 Q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131번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장 넘겨서 109쪽에 13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어진 2차 함수 fx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놓여져 있다. 그쵸? 자, 그러면서 f0은 f4와 같고 f-1 더하기 f4의 절대값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은 f0은 f4와 같다. 이걸 먼저 잘 써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사실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0과 4의 가운데 있는 값 x가 얼마? 2가 바로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되겠다. 그래서 x는 2가 이차함수 fx의 뭐다? 대칭축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fx라고 하는 식을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어요. fx라고 하는 애는 a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이 얼마? 2가 되니까는 f-1 하고요. f4하고는 서로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x는 2로부터 떨어진 x좌표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은 3만큼 떨어졌고 4는 2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y 값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질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값 f의 4라고 하는 게 0이 됐다.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f-1과 f4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f의 마이너스 1하고 빼기 절대값의 f4라고 하는 애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고, 얘는 그러면은 절대값 f4의 절대값은 양수잖아.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는 항상 뭐보다 0보다 작다. 즉 f-1이 0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냈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범위를 두 개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의 범위? A의 범위.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경우 A가 0보다 크다. 즉 아래로 볼록한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게. 자, 그럼 얘가 무슨 식인 거야? fx 식인 거지. fx는 a의 x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얘의 대칭축이 x는 얼마라는 거예요? 2다 라고 하는 거 확실히 알고 있죠. 자, 그랬을 때 f의 마이너스 1은 아까 뭐가 됐어요? 음수가 됐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인 곳 대충 이쯤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f4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4라고 하는 것은 x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2 떨어져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도 x가 마이너스 1, 요건 3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것보다 대칭축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는 한 요쯤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 f 얼마? 4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잘 봐요. 지금 f-1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는 x축이 요렇게 지나가야 돼.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는 거, 그치? 요게 x축이 돼야 되고, 그럼 f-1이 음수고, f-1하고 f4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하고 같을 수가 있나? 지금 요거 y값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f4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은 어디 양수죠. 위로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이게 서로 절대값이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죠. 그쵸? 즉 뭐냐면은 지금 쌤이 위에 썼던 요 조건, 이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왜냐면은 f-1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였다고 생각하면은 f4는 뭐 한 마이너스 뭐 5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차이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f-1 더하기 절대값의 f4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는 안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고 역시 대칭축은 x는 2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x는 2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거 뭐 한 요 정도 쌤 잡을게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4인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가까워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요거는 4, f 4다 이렇게 보면은 자 이때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그때의 y 좌표랑 요거 4일 때의 x가 4일 때 y 좌표 요거는 절대값이 어떻게 절묘하게 같아질 수가 있겠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로. 그쵸? 자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지금 우리 주어진 위에 요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이 함수 y는 fx가 위로 볼록한 애고 얘가 x의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9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x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x가 마이너스 2일 때지. 즉 f 마이너스 2가 얼마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9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16a 플러스 b가 19가 된다. 이런 거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그 다음에 f-1하고 f4하고 두 개를 더하면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 돼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또 요거를 이용을 해서 f의 마이너스 1을 해보면은 9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f에 이제 4를 집어넣어주면은 4a 플러스 b 요거 두 개 더한 게 0이다. 그러면 이거를 또 정리해주면은 13a 플러스 2b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지금 16a 플러스 b는 19다. 그 다음에 13a 플러스 2b는 0이다. 얘를 연립을 해보면은 a의 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의 값은 13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fx는 마이너스 2의 x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3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의 3은 여기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계산해보면 11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135번 문제도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무엇이 되느냐 이거를 찾아보라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 요럴 때 주어진 조건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값 f4는 0을 만족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대칭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y의 값이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a가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을 짓고 그렇게 해서 또 주어진 문제의 조건 최소값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 fx의 모든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도 함수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f3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모르는 부분을 확실히 다 알아내서 함수 값을 계산하라. 이게 핵심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135번까지 해가지고 요번 단원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이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함께 엮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과 그래프가 또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